오늘은 2-2로 넘어가셔서 5단원 소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중에 소화 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소화 단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동물과 식물로 생물을 나눌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 하나가 되겠죠? 세포 하나예요. 그래서 세포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를 구성하는 상피세포, 여러가지 위신경세포, 위근육세포,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위상피조직, 위근육조직, 그쵸. 여러가지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하게 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상피조직과, 위근육조직과, 위신경조직과, 그쵸. 위결합조직, 이런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라고 하는 하나의 소화 기관을 구성하게 되겠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뿐만 아니라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 호흡기관이라든지 여러가지, 그쵸. 면역기관이라든지 배설기관, 그쵸. 호흡기관, 순환기관, 여러가지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가 되겠죠. 생명체 하나, 개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고요. 하지만 동물과 식물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위와 같은 소화기관, 즉 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를 예로 들면은 소화를 하는 기관이 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입도 있고, 식도도 있고, 대장도 있고, 간, 쓸개, 이자, 소화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라는 기관을 하는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죠. 기관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계라는 게 되고, 이런 기관계가 모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에만 있는 것은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식물에는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 보시면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식물의 조직이라고 하면은 표피 조직, 기본 조직, 유조직, 기계 조직, 관다발을 구성하는 물관 조직, 체관 조직,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모이면은 조직계가 됩니다. 식물의 경우는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 표피 조직계, 이런 식으로 조직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동물에는 없죠. 그래서 조직계라는 게 있고요. 식물의 경우는요. 동물엔 없어요, 조직계가. 그 다음에 어쨌든 조직계, 이런 조직계들이 모여가지고 식물의 기관을 구성합니다. 식물의 기관이 뭐예요, 참고로? 식물의 뿌리나 줄기나 잎이 식물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식물의 기관, 뿌리, 줄기, 잎이 있고, 이런 뿌리, 줄기, 잎이 모여서 뭐를 구성해? 식물 한 개체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물, 식물 구성해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단계를 외워 주셔야 되고 구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고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다. 외워 주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양소에는요, 우리가 3대 영양소 또는 주된 영양소라고 해서 주영양소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3대 영양소는요, 우리가 맨날 먹는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운동하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단백질,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밥을 많이 먹으면은 이 밥이 지방으로 전환되죠. 살이 찌죠. 지방. 탄단지라 그러죠. 줄여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바로 3대 영양소가 됩니다. 이러한 3대 영양소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얘네들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밥 안 먹으면 힘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탄수화물부터 보면은요.
탄수화물은 1g당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느냐? 4kcal. 킬로칼로리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즉 열량이라고도 하죠. 자,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어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소비하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힘이 나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탄수화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밥만 먹었어요. 저는 밥만 먹었는데 살이 찝니다. 그거는 왜 그래?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밥을. 지방이 너무 많아. 선생님, 왜 이렇게 보면 지방이 많죠? 밥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속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종류를 보시면은, 자, 일단 요 동글뱅이 있죠, 동글뱅이 하나짜리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에요. 자, 기본 단위죠, 탄수화물의. 자, 하나짜리가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광합성 단원에서 배우셨잖아요. 자,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 막 쫙 연결된 게 이게 뭐야? 녹말이죠. 포도당이 쫙 연결된 게 녹말이야. 자, 근데 포도당을 이렇게 2개씩 끊으면 그게 뭐냐? 바로 엿당이라는 애가 돼. 포도당 2개가 모이면 엿당이 돼. 자, 선생님, 우리 광합성에서 녹말 2개씩 끊으면은 설탕이 된다면서요? 사실은 우리 분자식은 동일한데 사실은 설탕이라는 애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애가 결합한 거야. 2개짜리이긴 해, 사실은. 근데 하나는 포도당인데 사실은 하나는 과당으로, 포도당이 과당으로 전환된 거야. 포도당과 과당의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거야. 그런 차이가 있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에는 우리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된 녹말부터 포도당 하나짜리까지, 제일 작은 거는 또 조금 큰 건 2개짜리, 그쵸? 엿당이나 설탕. 자, 요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뭐 밥이라든지,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거, 밥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밀가루에도 많이 들어있고, 빵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 전원에서 배웠죠. 고구마, 감자, 녹말의 형태로 얘네들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구마는 뿌리에, 감자는 줄기에, 녹말 형태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녹말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소화하면서 뭐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단백질. 헬스 하는 아저씨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백질. 자, 단백질은 g당, 1g당 역시 4kcal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단백질은요, 얘도 역시 3대 영양소에 속하기 때문에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을 합니다. 몸 어디를 구성해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에 콜라겐 단백질 있죠. 그 다음에 근육에 있는 단백질,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몸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소화효소.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항체. 이런 것들 다 공통점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책에는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지만 더 자세하게 써보면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소화 효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항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의 기능을 또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 살코기, 그쵸?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자, 그래서 얘는 뭐 살코기,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콩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콩으로 만든 게 또 뭐가 있어? 두부 있죠, 두부, 그쵸? 살코기, 생선, 뭐 콩, 두부, 요런 것들에 이제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보시겠습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주된 역할이거든요. 우리 몸에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는 그람당 에너지가 2배 이상이 더 많이 저장되어 있어. 그람당 9kcal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도 역시 3대 영양소에 속하기 때문에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을 구성을 합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몸을 구성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방이 몸을 어디를 구성해요? 라고 하실 텐데, 우리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어디에나 다 지방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재료로는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그냥 에너지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죠. 두 번째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지방을 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 없으면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까지 써서 얘가 피골이 상접해서 빼짝 골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뭘 꺼냈어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을 꺼냈습니다. 그럼 근육도 다 사라지는 거야. 몸도 잘 못 움직이지.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순서대로 쓰는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일 먼저 쓰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서 주 에너지원이고,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나머지도 쓴다고. 그래서 얘네도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써보셔야죠. 자, 우리 지방은 땅콩이라든지 깨, 광합성 더문에서 배웠죠? 버터, 아주 기름진 거 있죠? 식용유, 네, 요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영양소 볼게요. 부가적인 영양소고요.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염류, 물, 바이타민, 이런 애들이 부영양소로 사용이 됩니다. 자, 무기염류는 뭐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무기염류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우리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칼슘, 철분,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 원소기호 하나로 표시되는 그런 물질들 있죠? 이런 물질들이 바로 무기염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무기염류들은요, 자, 뼈나 이를 구성할 수 있는 칼슘 있죠? 칼슘 한번 써보세요. 여기 괄호치고 뼈나 이를 구성하는 게 이제 칼슘, 그쵸? 그 다음에 혈액 중에도 칼슘 이온이라든지, 혈액에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자, 칼륨 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온의 형태로 이런 무기염류들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뼈나 이, 혈액, 즉 무기염류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기염류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뼈나 이에도 있어요. 혈액에도 있어요. 몸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기염류가 몸을 구성하면서 몸의 기능도 조절합니다. 자, 책에는 그냥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칼슘, 칼슘을 예로 들면은요,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나트륨 있죠. 나트륨이랑 칼륨 같은 경우는 얘는 신경의 흥분을 조절합니다. 신경의 흥분을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염소 있죠,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위에서 염산이 나오는데, 자, 위에 액의 성분으로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위액의 성분으로. 그 다음에 또 아이오딘이라는 또 원소는 우리 몸의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갑상선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모르셔도 어쨌든 호르몬의
재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기능을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무기 염료가 사용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기 염료의 종류 모르시겠으면 그냥 원소기호 하나짜리 물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칼륨, 칼슘, 뭐 마그네슘, 인, 자, 이런 다양한 자 원소 하나짜리 물질이 무기 염료입니다. 또 어떤 애가 선생님 마그네슘을 먹으면은 마그네슘 금속을 막 씹어먹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온 형태로 식물에 또는 우리 동물의 물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섭취하는 거지. 이걸 뭐 어떤 애가 막 금속을 씹어먹는 줄 아는 애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기 염료 선생님 어떤 음식에 많은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무기 염료는 우리 칼슘 떠올려봐. 칼슘이 어디 많아? 우유에 많지. 엄마가 우유 먹어 그러지. 또 어디 많아? 멸치 먹어 그러지 엄마가. 멸치랑 우유를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지. 엄마님들이 그러신다고. 우유, 멸치. 그 다음에 애들이 싫어하는 거 버섯 애들이 싫어하지. 그 다음에 해조류 중에 다시마 있지. 다시마 같은 경우 또 아이오딘도 풍부하지, 그치? 자, 우유, 멸치, 버섯, 다시마 요 네 가지만 싹 외워주시면 된다. 그래서 애들이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네. 자, 이런 무기염류 음식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보실게요. 선생님 바이타민이 뭐예요? 비타민. 옛날엔 비타민으로 배웠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바뀌었어. 바이타민이야. 바이타민은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거나 뭐 이를 구성하거나 그러진 않아. 혈액을 구성하거나 되게 소량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몸을 구성은 안 해요. 자, 이거 헷갈립니다. 자, 선생님 무기염료는 몸을 구성하는데요. 그렇지. 뼈나 이나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잖아. 근데 바이타민은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몸을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몸을 구성한다. 틀렸다 이거야.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자, 바이타민의 종류는 비타민 A, 비타민 B, C, D, E, K. 자,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A, B, C, D, K. 자, 선생님, 비타민이 몸의 기능을 어떻게 조절해요? 이거는 배우는 학교 있고 안 배우는 학교 있는데 거의 안 배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궁금한 친구가 있을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요 그림만 외우시면은, 자,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할 때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암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시각이 형성되는 경로에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그래가지고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에는 밤에 보이지 않는 야맹증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형성 과정에 관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특정한 아미노산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괴혈병에 걸립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잇몸에서 피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비타민 D는 뼈의 형성 과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굽는 구루병에 걸립니다. 등이 굽고 이제 뼈가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거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주는 대사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탄수화물의 부산물들이 다리에 쌓여서 다리가 붓는 각기병이라는 병에 또 걸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식세포 형성 생식 과정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 아기를 낳는 생식세포 및 여러 형성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데 비타민 E가 결핍이 되면은 불임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거죠. 불임증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바이타민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비타민이 어디에 많아? 과일에 많지. 비타민 모르시겠으면 비타민 C가 어디에 많은가? 자, 과일이나 채소에 많지. 어머니가 그러시죠. 야, 과일을 많이 먹어야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야지. 이거 좀 먹어보렴. 이제 어머니가 그러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물도 부영양소에 속하는데요. 자, 우리 물은요, 우리 생명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퍼센트,
60에서 70%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물은 어떤 물질이든지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자, 물에 녹여가지고 녹은 물질들을 혈장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부분으로 어떻게 해준다?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자, 혈액에는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95%가 물이고 물에 이런 영양소 또는 필요없는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은요.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온도가 오를 때도 천천히 올라가고 식을 때도 천천히 식는다는 얘기예요. 즉, 물은 온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체액 성분으로 채택이 됐겠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물 만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영양소를 우리가 배웠죠. 탄단지를 배웠고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탄단지에 관련된 검출, 영양소 검출, 시약, 암기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녹말 검출 시약 외우실게요. 자, 위에 여기 글씨 보시면 녹아청 보이시죠? 녹아청으로 외우세요. 녹아청. 자, 녹말 검출 시약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으로 검출을 합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자, 색깔은 무슨 색이야? 청람색입니다. 청람색이면은 무슨 색이야? 약간 요런 색이죠? 그쵸? 청색하고 파란색하고 보라색 섞은 색이죠? 약간 요런 색이 청람색이에요. 자, 요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녹말, 검출시약, 아이오딘화 칼륨, 청람색, 녹아청 이렇게 외우시세요.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 요거 하나짜리죠? 엿당은 포도당 2개짜리야. 포도당이나 엿당을 검출하는 시약은 우리가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합니다. 베네딕트 용액. 자, 우리 이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는요. 황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도당이나 엿당과 만났을 때 황적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황색이면 노란색이고 적색이면 빨간색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주황색인 거죠. 황적색이면. 약간 요런 느낌의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베네딕트 반응은 말이야. 반응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가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시약을 떨어뜨리고 가열을 해야지 황적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배황으로 외워주세요. 못 외우는 애가 있어서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어요, 내가. 자, 그 다음에 지방검출 시약. 자, 지방검출 시약은 수단3 용액입니다. 수단3인데 3를 요렇게 3을 요렇게 자 그리스 로마자로 수단3 용액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얘는 색깔이 선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맑은 빨강색이죠. 요런 색이겠죠. 맑은 빨간색. 요 색이죠. 딱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지방검출시약 지수선. 이건 솔직히 그냥 말로 안 해도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외우는 애가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검출, 뷰렛 반응이라고도 하죠. 단백질 검출. 자, 뷰렛 반응 시약은요. 뭐뭐를 섞어야 돼요. 자, 얘는요. 우리가 5%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5%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 1% 농도의 황상구리 수용액. 자, 요렇게 섞어줍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 시약 조성. 뷰렛 반응 시약 조성 어떻게 되니? 5%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플러스 1% 농도의 황상구리 수용액이 뷰렛 반응 시약입니다. 자, 색깔 변화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름 네, 요게 바로 뷰렛 반응에 사용이 되는 뷰렛 용액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조성을 물어봐요. 요즘에는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색깔은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이면 약간 요런 색이죠. 그쵸?
색깔도 모르는 애가 있어. 선생님 청람색이 뭐예요? 황적색이 뭐예요? 모른다니까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노가청, 포배황, 지수선, 담뷰보 외우세요. 네, 담뷰보 해서 노가청, 포배황, 지수선, 담뷰보 못 외우시면 그냥 다 외우셔요. 일일이 다. 자, 넘어가실게요. 소화의 필요성. 이거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소화를 왜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했어. 그쵸? 음식물을 섭취를 했어. 음식물에 영양소가 있겠죠. 영양소가 들어있을 건데 이 영양소를 그러니까 들어있는 영양소를 더 작은 영양소로 분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작은 영양소들이 어디에 흡수가 돼야 돼요? 세포에 흡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즉 음식물에 들어있는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쪼개져야지 분해가 되어야지 세포가 흡수할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흡수를 못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소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여야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외워주셔야 된다. 서술형으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화를 구성하는 소화계의 기관들을 보면은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입으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와서 위를 지나죠. 위를 지나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소장. 소장을 지나서 대장. 대장이 안 그려지지만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이 지나는 그 통로를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소화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소화계 중에서도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을 소화관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디를 가요? 입을 통해서 식도. 자, 위로 내려오죠. 소장, 대장, 항문. 여기를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계에는 소화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는 주변에 또 소화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도와주는 주변에 소화기관이 있는데 자, 간이 있고요. 간에 있는 쓸개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라는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화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소화액들을 분비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 쪽에, 위간에. 위쪽으로 그리면 안 되고 좀 더 밑으로 내려서 그려야지. 예, 간에 쓸개가 있고 이자가 있고 얘네들이 소장 입구 쪽에 소화에 도움을 주는 소화액들을 분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간, 쓸개, 이자가 바로 소화기관, 추가적인 소화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소화관과 소화기관, 나머지 소화기관으로 구별하면은 나머지가 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에 붙어있는 쓸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어. 얘네들이 또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애들이 또 소화관이 뭔지를 구별을 못한 애가 있어요. 음식물이 지나는 길을 쫙 써준 게 소화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우리가 소화기관 중에서 입부터 보시죠. 자, 입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에는 소화액이 뭐가 나와? 침이 나오죠. 자, 이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이름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예요. 아밀레이스. 자, 아밀레이스. 자,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 우리 녹말이 영어로 아밀로스거든요. 아밀로스. 그래서 녹말분해 효소예요, 얘가. 자,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은 포도당 엄청 많이 연결된 거였죠? 자, 이런 거를 포도당 2개짜리인 포도당 2개짜리인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밀레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에서는 또
자, 음식물을 씹고 이로 부숴주고 침하고 섞는 작용이 일어나죠. 일단 이로 부시고 침하고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위 보시죠. 음식물이 이제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내려옵니다. 자, 위에서는 소화액이 위액이 분비가 되는데요. 위액은요.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 펩신. 그 다음에 자,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염산, HCl이죠. 염산. 강한 산성물질로서 얘는 염산은요. 자, 강한 산성물질이라 세균을 살균해주는 살균작용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음식물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들을 살균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산은요. 펩신의 작용을 돕습니다. 펩신의 기능을 도와요.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 효소거든요. 펩신이. 그래서 펩신은 큰 단백질을 자, 중간 단백질 큰 단백질을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펩신이 이거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펩신이 원래는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비활성화 상태의 소화효소로 일단 나오는데 여기에 염산이 작용이 되면은 펩시노젠이 활성화된 상태의 펩신이 되고 펩시노젠이 조금 짧게 자르게 됩니다. 단백질 소화 요소가 펩신 이게 활성화된 상태고 펩시노젠은 비활성화된 상태인데 염산과 만나면 활성화되는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소화 효소는 위액에 들어있는 거는 펩신이 소화 효소죠. 펩신이 소화 효소입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나 쓸개. 자, 간하고 쓸개가 있는데요. 우리 간에서 쓸개즙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쓸개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화액은 쓸개즙 써주시고요. 쓸개즙. 근데 이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은 소화효소인데 쓸개즙은 분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에 들어있는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지방을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줍니다. 큰 지방을 작은 알갱이로 쪼개줌으로써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자, 소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지방의 구조를 보면은 지방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지방이. 자, 그런데 이런 삼지창 모양이 기본 구조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있을 거예요. 그쵸? 모여가지고 이 큰 덩어리를 조금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주는 게 바로 쓸개즙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화를 시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방을 갖다가 얘를 이렇게 쪼개줘야 된다라는 거야. 기본 구조를 쪼개줘야지 소화라는 거고 얘는 쪼개주는 게 영양소를 더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덩치만 줄여준 거야. 덩치만. 그래서 그냥 소화를 돕는다라고 했지 절대 얘는 뭐다? 소화 효소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틀립니다. 또 틀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데 자,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에 대한 소화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는요, 우리 선생님 아까 입에서도 치매 아밀레이스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화효소가 100% 녹말을 엿담으로 다 분해를 못했던 거야, 입에 있는 게. 그래서 남아있는 녹말이 있단 말이야. 내려온 게 있단 말이야, 소장까지. 자, 그때 이 아밀레이스가 남아있는 녹말을 다시 한번 엿담으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소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또 뭐가 있느냐?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트립신.
자, 트립신은요, 아까 전에 펩신이 큰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로 쪼갰잖아. 그런데 트립신은 이 중간 크기의 단백질을요, 작은 단백질로 쪼갭니다.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 단위예요. 녹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포도당인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간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쪼갤 때는 이렇게 2개짜리나 또 혹은 이렇게 3개짜리 크기의 작은 크기로 쪼개주는 게 바로 트립신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소화 요소가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도 이제 이자액에서 분비가 되는 애고요. 라이페이스는요, 지방을 아까 우리 삼지창 모양의 요 지방 있었잖아요. 삼지창 모양의 요 지방을요, 요렇게 삼지창 모양의 지방을 자, 요렇게 자, 짝대기 하나 붙은 모노글리세리드와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거 2개 짝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짝대기 3개 중에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짝대기 2개. 짝대기가 바로 지방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지방산 2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2개로 이렇게 라이페이스가 지방의 소화를 담당을 합니다. 자, 모노글리세리드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건데 이게 이름이 어떻게 오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뭐 안 나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노라는 거는 이제 한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노는 하나, 다이는 2개, 뭐 트리는 3개 이런 접두사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 구조를 보면은 요 지금 큰 짝대기 요 막대기 모양 있죠? 요 막대기가 이제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짝대기 3개는 각각이 지방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글리세롤과 지방산 3개가 지방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3개 중에서 하나만 남았잖아, 지방산이. 그래서 모노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리드 뒤에 말만 조금 바뀌었죠. 모노 글리세리드 이렇게 바뀐 거고 지방산 2개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좀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장 있죠. 소장이면 이렇게 음식물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소장벽에서도 소화요소가 분비가 됩니다. 자, 어떤 소장벽에서 어떤 소화요소가 분비가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방은요, 여기까지가 소화가 끝이고요. 더 이상 소화는 일어나지 않지만요. 우리 녹말 같은 경우는 엿당으로 이렇게 소화가 될 때 얘가 이제 포도당 하나짜리로 더 쪼개져야지 소화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다 안 쪼개졌어요, 얘가 지금.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도 아미노산 있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쪼개야 되잖아, 아미노산으로. 근데 덜 쪼개졌어.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서 최종적인 소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소장 내벽에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엿당을 2개짜리 포도당 2개짜리 엿당을 포도당 하나짜리 자, 이렇게 하나짜리 포도당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장벽에서 단백질 소화 효소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단백질을 아미노산 하나짜리로 그래서 작은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아미노산 2개짜리나 아미노산 뭐 3개짜리 이런 것이 자, 아미노산 이렇게 하나짜리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소화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입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 항문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육각형 모양 하나짜리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연결된 것이 이제 녹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녹말을요, 자, 누가 분해한다? 침에 뭐가 있다? 아밀레이스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괄호에다가 아밀레이스 써주시고요. 자, 아밀레이스는 침에 있고요. 녹말을
자, 엿 당으로 포도당 2개짜리로 이렇게 쪼개주죠. 이렇게 쪼개줍니다. 엿 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입에서 처음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입에서 처음으로 소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방에 대한 소화 요소는 침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위로 내려갑니다. 자, 위로 내려가게 되면은 위에게는 뭐가 있다? 펩신이 분비가 된다 했어. 그쵸? 단백질 소화 요소 펩신.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큰 단백질,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크기가 큰 단백질이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중간 단백질로 이 소화가 일어나요. 자, 단백질은요, 위에서 처음으로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펩신에 의해서 큰 단백질이 중간 단백질로 소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요, 여기 위에서도 소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쭉 내려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지방은 그냥 쑥 하고 위에서 소화를 하지 않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우리 소장 입구로 가게 되죠. 우리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소장 입구를요, 12지장이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소장 입구가 12지장입니다. 그러니까 12지장이 소장에 속하는 거예요. 소장의 한 부위인 거예요. 자, 이 소장 입구 12지장 쪽에 간에 쓸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에서 쓸개즙을 생성하고 쓸개에 이 쓸개즙이 저장이 되었다가 쓸개즙의 관이 이 12지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쓸개즙이 12지장에 분비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쓸개즙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지금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쓸개즙은요,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쓸개즙이 지금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자 쪼개주는데 이때 지금 지방 구조 자체를 쪼개준 게 아니기 때문에 소화효소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쓸개즙. 그래서 우리가 왜 선생님 왜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주나요? 바로 소화효소가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소화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쓸개즙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자액 있다 그랬잖아. 이자액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 요소가 다 분비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또 분비가 되어서 녹말이 100% 엿당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요소 트립신이 또 분비가 되죠. 이자액에 들어있죠. 트립신은 중간 크기의 단백질을 아미노산 2개짜리 혹은 아미노산 3개짜리의 작은 단백질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자액에는 지방 소화요소인 라이페이스가 들어있어요. 라이페이스는요, 지금 이 지방을 라이페이스가 지방산과 자,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2개와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소화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방의 또 중요한 특징은요, 소장에서 처음으로 소화가 되고 소화가 완료가 되죠. 한 번 하고 땡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요소가 나머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를 완료를 시키죠. 소장의 내벽에서 소화요소, 탄수화물 소화요소가 분비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엿당을 또 쪼개가지고 어떻게 준다? 포도당. 자, 엿당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소화를 완료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단백질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가 역시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짜리로 끊어줍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소화도 완료가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자, 녹말의 소화는 처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입에서 처음 일어나죠. 녹말의 최종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처음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위에서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완료되는 곳 역시 소장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일어나고요. 그 전에 우리 쓸개즙이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쪼개 줌으로써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죠. 쓸개즙. 소화효소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대 영양소의 결국에는 소화가 모두 완료되는 곳이 어디다? 결국에는 지금 이게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결국에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소장에서 완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는 소화액은 이자액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소화효소를 다 담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요. 자,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화가 완료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와 같은 이 영양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자, 우리 소장 안쪽 벽을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오돌도돌 주름이 잡혀 있고요. 자, 우리 이 소장의 내벽을 보면은 이렇게 돌기 모양이 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돌기 모양이. 자, 이 돌기를 확대를 하면은 이게 바로 뭐야? 요 모양인데 이 구조를 융털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돌도돌 나 있는 소장 내부의 돌기를 융털 구조라고 하는데 자, 이 융털 구조 자, 여기 안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 안쪽 관을 요 관을요. 암죽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있죠?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요 혈관이 우리가 모세혈관이 되겠죠.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겠죠.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고 혈액의 성분의 대부분은 물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소화가 완료된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같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이동이 되고요. 암죽관은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는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가 암죽관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가 어쨌든 소장으로 흡수가 돼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는 심장까지 이동을 하게 되어서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에 필요한 세포 조직의 영양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그림이 누워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융털 구조거든요. 융털 구조인데 요 부분이 뭐냐면 안쪽에 있는 관이 암죽관이고요. 암죽관이고요. 이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요 혈관 있죠? 요 혈관 애들이 모세혈관입니다.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고요.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를 지금 잘 보시면은요. 지금 포도당 물에 잘 녹죠?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아미노산도 물에 잘 녹습니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죠? 자,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는 물에는 잘 안 녹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니까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요런 구조를 뭐라 그런다고요? 요 구조를 융털 구조라고 하죠. 자, 요 구조를 융털 구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세혈관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인데 물에 잘 녹는 영양소 우리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형태로 이제 무기염류들을 우리가 흡수하는데 이온도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런 이온 형태의 무기염류는 굳이 소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음식물에 녹아있는 게 흡수가 됩니다. 소화 기능은 뭐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암죽관은요. 자, 지용성 영양소,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우리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가 흡수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수용성 영양소에 비타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비타민, 바이타민이죠.
바이타민, 우리 수용성 바이타민은 비타민 B와 C. 그 다음에 수용성 바이타민이 아닌 지용성 바이타민은 A, D, E, K. 얘네들이 지용성 바이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마다 이제 알려줄 수도 있어.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참고로 이렇게 요거까지 또 알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빈칸에 있는 건 다 알고 계셔야 돼. 요만큼은 빈칸에 내가 써준 거는 다 알아야 돼. 가르친 거 말고. 자, 어쨌든 모세혈관과 암주간에 흡수되어 있는 이 영양소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간다라는 거야. 자, 심장으로 이동을 해서 온몸에 순환이 됩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온몸의 혈액으로. 자, 우리 쓸개즙 정리해보면 쓸개즙은요. 선생님 쓸개즙이니까 쓸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저장을 한다? 쓸개에다가 담아두는 거야. 쓸개 저장을 했다가 소장 입구인 십이지장에 분비를 하는 거야. 자, 만든 애가 다르고 저장된 애가 다르고 작용하는 장소가 또 다른 장소고. 자, 이 자액은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도 역시 십이지장에 분비가 됩니다. 소장 입구. 자,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소장이죠. 이자액이 분비되는 곳이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는 곳이니까 바로 십이지장, 즉 소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영양소의 흡수 과정을 보시면 소장 안쪽에 있는 구조를 주름진 융털 구조라고 했어요. 자, 왜 이렇게 선생님, 왜 이 소장 안쪽에 내 벽이 쪼글쪼글 주름이 져 있나요? 우리 종이 같은 경우도 부채 모양으로 접었을 때 이거를 쫙 피면은 굉장히 넓죠, 그쵸?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주름지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름진 구조, 얘를 쫙 펼쳤다고 해봤을 때 엄청 넓어요, 이 면적이. 그래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의 이 표면에서 다 흡수가 되니까 영양소의 흡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재호야, 우리 수건도 물 굉장히 잘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수건을 보면은 그냥 천 한 장으로 돼 있어? 아니면은 그 굉장히 이런 실돌기들이 나 있어? 실돌기들이 나 있죠? 그 굉장히 표면적이 넓은 거예요, 수건도. 그쵸? 그래서 물기를 쫙 빨아들이죠, 높은 표면적으로. 수건 구조도 잘 보면은 융털 구조랑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용성 영양소는 물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야. 종류는 뭐가 있다고?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온 형태로 녹아있는 무기염류. 지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아. 그래서 지방산, 모노, 글리세리드. 자, 이런 애들이 녹고, 자, 흡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지, 소화단은. 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얘는요,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소화작용은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작용을 하느냐? 얘는 수분 있죠. 음식물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뭐야? 대변이죠? 이 대변은 항문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대장은 소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물의 흡수 기능만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